기약에 따르면 모든 사물과 우주, 인간은 서로 기를 주고받는데 우리 몸과 마음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 몸에 나쁜 습관을 형성해 기가 정체되고 실제로 운도 나빠지게 된다. 내 몸의 주체인 마음에 따라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운이다. 그러니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마음가짐과 몸가짐부터 바꿔야 하며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운이 바뀔 수 있다. 오늘은 사주명리학이 아닌 기약을 토대로 누구나 써먹을 수 있는 운명사용법을 소개한 책, 운이 풀리는 운명독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관상법이란 얼굴에 나타난 형상과 기색을 살펴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언행과 마음 상태는 그대로 우리 얼굴에 반영된다. 실제로 연륜과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얼굴만 살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곤 한다. 오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체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몸의 병적 현상을 알려준다. 그 신호체계는 오늘날의 첨단 통신체계보다도 훨씬 정밀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 신호를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몸이 다양한 신호체계를 통해 여러 번 알려주는데도 몸의 주인인 마음이 무시해버리면 다음부터는 관련 계통의 신호체계는 아예 작동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이나 독성이 강한 약물 등에 의해서도 강력한 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동물들은 몸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사나흘 정도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복식호흡은 단지 폐를 통한 호흡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많은 모공을 통해 동시에 호흡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도 노화되어 모공을 통한 피부호흡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서 복식호흡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유아기 때는 특별히 수련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흉식호흡을 하게 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되면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호흡을 통해 우리 인체는 무엇을 얻는 것일까? 단지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무수히 유동하고 있는 자기 입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폐가 오행 중에 금에 배당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자기성은 유독세에 잘 흡착되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폐를 통해 유입된 자기력이 철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적혈구의 핵인 헤모글로빈에 담겨져 70조개에 이르는 우리 몸의 각 세포에 에너지원으로서 공급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이 넘쳐나면 우리 몸 역시 부정적인 파동으로 인해 전체적인 공명현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 조개에 이르는 모든 세포들 역시 좋은 생리적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우리 몸은 최소 5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든 살이든 뼈든 그대로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우리 몸은 이 순간에도 엄청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매 순간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매 순간 올바른 호흡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성을 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영적 성숙의 동력이자 추진력은 반성이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소된다. 조급증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앞일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서 하는 반성만이 몸과 마음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을 할 때만 되면 온갖 구실을 대며 다음에 산다고 하는 구두쇠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오장육부 중 토장부인 비위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세상만사는 마치 부메랑과 같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 게 대자연의 이치다. 그래서 노자는 거두어들이려면 반드시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남모르게 덕행을 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된다.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행동을 일으키며 그 행동들이 부자의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 재물운이 좋아지게 된다. 우리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몸은 파장의 작용으로 인하여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곧바로 각 세포의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새로운 작용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면서 발전적인 말들을 자주 해야 한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공간 에너지의 영향도 받는다. 목재를 활용한 가구를 집안 곳곳에 배치하거나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화초나 키 작은 나무들을 심어 생기 넘치는 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목재로 된 가구를 적절히 배치했는데도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책상이나 책장 등의 가구들에 낡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옛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풍수설에 의하면 낡고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기 때문에 운을 떨어뜨리게 한다. 또 기학에서도 낡은 물건은 운이 다했다고 보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오래된 물건은 음기가 가득하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낡고 오래된 물건이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든 정체되어 있으면 부작용을 일으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운이 스며들게 마련이다. 남녀가 음과 양의 서로 다른 기운을 일으켜 서로 상생해 나가듯이 물건과 사용자는 서로 알게 모르게 기운을 일으킨다. 황토를 이용해 공간을 바꾸면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꿈을 반복적으로 세세하게 설계한 경우가 많다. 세계 10대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리자청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고의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였고 동양 최대의 부호가 된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을 취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세세하게 일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자기 자신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과 부를 나누는 큰 부자가 되기를 상상했다. 그는 이러한 꿈을 날마다 꾸었고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3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된 이후에도 5만 원 이하의 구두와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그렇게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한다. 사주팔자는 운명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정보일 뿐이다. 사주팔자가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우리는 컴퓨터를 구매한 후 컴퓨터 운용 실력에 따라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마찬가지로 사주팔자를 잘 타고났더라도 행동과 습관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내 자신이 이번 생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알고 싶다면 전생보다는 중음기에서 어떠한 삶의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봐야 한다. 중음기란 전생과 현생 사이에 영혼의 형태로 머물 때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음기에 세웠던 계획들을 육체를 받고 이승에 태어난 순간 잊어버린다. 중음기에 세웠던 계획들은 수행을 통해 복원할 수 있고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태어난 시점으로 최대한 회귀해야 한다.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며 살펴보는 역행 명상법을 활용하면 그보다 오래된 기억들도 떠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상을 수련가들이나 하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명상이란 잡생각을 없애고 오직 목표한 생각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우리 생각은 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몸으로 인한 간섭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시공간을 초월해 내 영혼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관념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념이 통용되는 더불어 사는 시공간의 세계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획일적인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다. 만사만물 중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어떠한 지침이나 규범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며 시공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 직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의료직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대립해왔는데 자신들의 방식이 옳고 상대방의 방식은 틀리다고 반목하곤 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본질만큼은 둘 다 같다. 최근에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융합하는 시도가 실제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정관념은 직업운과 사업운도 망치는데 인간의 도리를 잘 갖춘 사업가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직원들의 말을 잘 경청한다. 습관 하나만 바꿔도 관상이 바뀌고 운이 바뀔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서 소리내어 웃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얼굴 모습을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마음을 통해 몸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